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트레이드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여러 코너를 통해서 이번 주에 글로벌 자금 흐름이라든지 외국인의 동향, 경제 지표, 실적 발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을 꼽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앵커분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아무리 좋아도 비싸 있으면은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아무리 나빠도 굉장히 낮아져 있으면 사실은 또 매수 기회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코스피의 PER은 그러니까 9.2배 정도인데요. 공교롭게도 거의 평균이기 때문에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비관론자 입장에서는 더 싸지면 사겠다. 낙관론자 입장에서는 좀 더 그래도 평균이라는 거는 더 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룸이 있다 쪽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게 투자 주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최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부분들이 조선이라든지 산업재 소재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실적이 상당히 나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만 지난 주간까지도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경기 순환주, 소재 산업재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금융주 같은 굉장히 어떤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낮은 섹터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만 보더라도 사실은 10배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는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위로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셨는데 사실 글로벌 증시도 최근에 그다지 아주 크게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보다는 훨씬 좋거든요. 미국의 S&P 500만 하더라도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도 있는데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는 건가요? 네, 국내 증시가 최근에 소위 디커플링까지는 아니지만 소위 상승 탄력 자체가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율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금통위가 지난주에도 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지지난달 그리고 11월, 12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난 5월 1180원에서 12월 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을 하면서도 어떤 환율에 대한 방어 능력이 사실은 조금 떨어졌던 부분들이 시장과 좀 괴리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럼 환율의 원화가 강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될 때 소위 이제 정부 스탠스 자체가 조금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부 개입에 대한 의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정부 스탠스가 외환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스탠스를 가져가야 된다는 점은 약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상황도 최근에는 글로벌 스탠스와 공조 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은 저희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제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좀 지나왔고 2월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내적인 요인에서도 정책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월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매크로 상황이 경기 회복 쪽으로 다가가고 있고 중앙은행들의 공조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마저도 통화와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지금은 주식을 좀 매수해야 되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시장에 딱히 크게 나서고 있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도주라는 것은 좀 소위 쉽게 와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변곡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세 가지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의 베팅이 경기 회복 쪽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좀 깔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연초 이후에 좀 슬로우한 모습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보다는 좀 성적이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어떤 불패 신화를 좀 버려야 되겠다, 올해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우 운송지수가 신고가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면서 종목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선택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 수익률이 낮은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에 의한 지수 눌림 현상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올해 삼성전자의 시장 내 역할이 좀 축소될 것이다. 라는 건데, 단적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코스피 내 이익 비중은 12개월 포워드 기준이긴 하지만 코스피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무게감이 있는 종목인데요. IT 버블 이후 최고치였던 04년 5월에 24%를 넘어섰습니다. 그때의 코스피의 시가총액 비중은 25%인데 지금은 21% 수준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익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지금의 시총 비중이 못 따라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림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웬만큼 나와서는 그 기대감을 넘어서기가 사실은 힘든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실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거의 이제 주변에 보시면 스마트폰 아닌 분들 찾아보기 힘드실 텐데 전자기기가 사실 전 세계 보급량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그 출하량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한 경험이 있거든요. 올해 1분기 내지는 2분기 상반기 내로 전 세계 스마트폰이 50%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그 기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출하량이 어떤 둔화된 펀더멘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보고 특히 좀 재미있는 건 사실은 삼성전자가 워낙 경쟁력이 있고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좀 경기가 턴하면 삼성전자를 팔고 다른 업종을 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비중을 낮게 갖고 가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시장 내 역할은 좀 축소될 수 있겠다. 좀 기대감을 우리가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다우 운송지수 앞서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이 부분이 또 경기를 우리가 가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업종들을 유망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우 운송지수를 말씀드린 거는 다우 운송지수가 경기 개선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4년에서 2005년 넘어갈 때 경기 회복 국면의 초입과 지금이 비슷한데요. 그때 다우 운송지수가 갔을 때 그리고 사상 최고 그러니까 상승 트렌드를 탔을 때 국내 산업 지수들의 어떤 수익률을 보시면 산업재라든지 금융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가 나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는 업종하고도 비슷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산업재 금융주를 그리고 놓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재를 좀 특히 조선건설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내에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짧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융주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은행주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는 펀더멘털 악화라든지 낮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발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관이라든지 소위 이제 비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금융주가 올라와 버리면 사실은 소위 액티브 리스크라 그래서 그쪽에서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럼 부랴부랴 담으면서 주식 수익률이 급등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 오히려 좋은 리스크란 말이 있을 수 없지만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경기 회복 국면에서는 금융주에 대한 베팅의 기회이기 때문에 좀 올해는 뭐 그 바이앤셀 구간이 아니고 바이앤홀드 장이라고 보시면서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재라든지 금융주 같은 옛날에 장기 상승 트렌드가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긴 시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요한 요점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업종군들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신중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